오늘 이 시간에는 폴정 박사님, 스템 연구소에서 폴정 박사님을 모셨고요. 또 저희 회사의 가장 이쁘신 수잔호 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워싱턴에서 이민 오시는 한인 가정들 중에 그래도 미국 교육의 시작, 특히 한국에서 오신 이민 가정에서 가장 관심 있는 대학 진학 그리고 미국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듣고자 폴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폴정 박사님께서는요, 의대 진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또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오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폴정입니다. 예, 수잔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잔호입니다. 네, 저도 부동산이 직업이다 보니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또 동네 학군이나 또 좀 아이들 좋은 학교에 좀 보내고 싶어요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원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어떻게 교육 환경이나 이런 데는 학군이 중요한가요? 물론 학군 되게 중요하죠. 네. 학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애가 올바르게 교육 환경에서 잘 자라고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근데 이제 저한테 많이 상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학군으로 학생은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많이 해요. 어느 학군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근데 무조건 학군이 좋다고 해서 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좋은 학군으로 갔을 때 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요. 네. 근데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되게 학군이 좋다고 하는 것은 교육열이 높은 곳이고 교육 여건도 좋지만은 근데 영어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학군만 좋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배울 때까지는 조금 학교 학점 받기 쉬우면서 영어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데서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학군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한국에서들 많이 애들 학군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해서 와서 있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아주 제일 학점이 높은 학교들을 찾아서 이렇게 가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한인 학생끼리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아이들이 그 트윈키 애들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날려갖고 이렇게 한국말을 또 주로 계속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학군이 처음에 영어가 풀리 되기 전까지는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 좀 이렇게 한인이 많지 않은데 영어로만 주로 써야 되는데 그쪽에서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옮겨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대학 진학하는 데는 9학년 때부터의 학점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적응하기 전에 영어가 안 돼서 적응 잘못돼서 학점을 망치면은 대학 진학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근데 좀 외곽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학점을 좀 잘 주는 편이에요. 어렵지 않게 지도를 하고. 그래서 특히 영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케어를 잘 해줘요. 그런 데서 학점을 잘 유지한 다음에 영어가 이제 수업받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때 학군 좋은 데로 옮겼을 때에는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군만 보고, 사실 학군이 좋은 지역이랑 조금 낮은, 물론 페어팩스 카운티나 몽고메리 카운티 같은 데는 하월 카운티 너무나 좋은 학군 지역이 많은데 많게는 한 30% 차이도 나요. 그거보다 못한 지역에 대해서. 근데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그래도 일단 영어 공부가 먼저 우선이고,
다음에 학군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학점이 뭐 학군 영어 공부가 다 됐다. 이제 어느 정도 내 아들 영어 하는 거 보니까 좋다. 내 아들이 영어 하는 거 보니까 좋다. 이럴 때는 어떻게 실질적인 이제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네. 이제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한국 학생들은 그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준비하다가 와서 미국에서는 쉽게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영어만 돼 있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디를 가든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문제는 이제 영어고요. 네. 그러면 되게 대학 생활에서는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대학에 갔다고 생각을 하면 대학 생활에서는 또 어떻게 적응이 적응 환경이라든가 또 학생이 선호하는 대학에 갔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저는 한 대학에서 한 10년간 지금 학생들을 가르쳐오고 있고, 네. 또 의대 컨설팅을 주로 이제 대학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 생활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해야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나름대로 느낀 점은 좀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1학년, 2학년 때, 특히 1학년 때 대학 생활 적응하는데 빨리 적응하는 학생이 있고 적응하는데 오히려 막 1년 반, 2년 걸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방황하다가.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제 대학 생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학 생활에서 그러니까 미국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 생활인 것 같아요. 대학에서 어느 정도 학점이나 네.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이뤘을 경우에는 미국의 기회가 많다 보니까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특히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성적 관리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의대도 갈 수 있고, 네. 법대를 가고 싶다 하면 법대도 갈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좋은 대학원을 가고 싶다 했을 때는 대학원도 쉽게 갈 수 있고, 근데 이러한 기회는 굉장히 많은데 막상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성적을 망쳐버리게 되면은 그런 기회가 거의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하고는 달리.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대학만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면 뭐 마음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수장호 사장님 또 학부형으로서 또 따님이 지금 멀리 대학생활 하고 있죠? 그러십니까? 예, 멀리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좀 자주 써주세요? 하여튼 아까 저희가 손님들한테 얘기하기를 이제 좋은 학군 했는데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학점 관리 그거를 first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 학점 관리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걔네들한테 베스트 베네핏이 되겠죠. 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대학 가서도 정말 여기에서 가장 아주 좋다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대학 가면은 너무 1년 반, 1년, 2년은 굉장히 너무 쉽다고 얘기해요. 너무 하드로 여기서 트레이닝하고 학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렇게 잘 지침을 따르면은 많은 베네핏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초기에 좀 제가 뭐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떨어서 박사님에 대한 양력을 빼먹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교육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박사님 폴정 박사님께서는 전 미 해군 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셨고요. 현재는 메리마운트 대학 개관 교수로 계시면서 지금은 스템 연구소 컨설팅 그룹의 대표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저희한테 주시는 조언이나 또 정보에 관해서는 아주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 잘 들으시면은 아이들 대학 생활 그리고 의대 진학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시러 나오셨습니다. 방송 계속 스테이 하시고요.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대학에 합격한다고 다 된 게 아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 좋은 지도와 편달이 필요한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우리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네. 처음에 이제 한인으로서 낯선 땅에 이민 왔을 때 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언어도 힘들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에 우리한테 먼저 이 과정을 겪은 분이 어떤 올바른 가이드를 해줬을 때는 우리가 미국 생활 적응하는데 훨씬 쉽게 느낄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대학생들도 네. 대학 과정을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좋은 선배 또는 좋은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잘 해줄 경우에 자기 경험담을 잘 얘기해주고 수업은 어떻게 들어라,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라, 또 남는 시간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클럽을 가입하고 이러한 가이드를 주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혼자 있게 되고 또 혼자 컴퓨터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적응이 느려지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대학인데 한 학생은 저한테 그래요. 한국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업 시간 이외에는 영어를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 네. 그러면은 실패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또 어떤 학생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나는 뭐 좋은 대학원을 갈 거야 아니면은 좋은 의대를 갈 거야 이런 욕심 갖고 너무 자기의 계획에 벗어난 너무 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어려운 과목을 듣게 되고 또 리서치를 한다고 연구실 따라다니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학점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대학생활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적이 대학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나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고 또 선생님들은 어떤 스타일로 가르치고 점수를 어떤 스타일로 주는가 이런 거를 캐치하고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는 되도록이면은 성적 관리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성적이 일단은 1학년, 2학년 때 좋으면은 인턴십 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시민권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주는 한 뭐 6주 동안에 할 때에 그랜트를 줘요. 너는 이 그랜트 갖고 어디 가서 연구를 해라. 인턴십을 해라. 네. 이렇게 독일에서 하는 인턴십도 있고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미국 내에 있는 유명한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그런 찬스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보는 박사님께서 다 제공을 해주실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이언스 쪽은 제가 이제 사이언스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사전 인터뷰에서 잠깐 들은 내용이지만 그 대학 자체도 뭐 이름만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학뿐만 아니라 그 장단점을 다 알고 계셔서 이 학생은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어떤 게 또 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이 이제 입시가 끝나고 네. 학생들이 중복으로 이제 여러 학교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럴 경우 이제 저한테 많이 문의 오는 것이 어느 학교를 가야지 의대 가기에 더 유리한가 네. 이런 질문이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공부하는 것 자체는 또 이런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야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학점 받는 건 다 어려워요. 어느 학교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인 거고 문제는 제가 대학생들을 오래 지도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학교를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적응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곁에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서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날씨가 좋은 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동부 추운 지역 그것도 시골에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에 네. 적응 못하고 막 우울증에 빠진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유, 힘들겠습니다. 예.